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 포기 각서! 남편 민우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친정 완전히 망했잖아. 빚만 수십억이라며? 나 이제 너 같은 빚쟁이 집안 며느리 필요 없어. 민우 씨, 7년을 7년? 그래. 7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지.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그때 뒤에서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보, 벌써 끝났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회사 비서 수진이었어요.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민우가 수진을 보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지수에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죠. 아이고, 전부인 되시는 분이시네요. 상복이 많이 낡으셨네요. 역시 집안이 어려우신가 봐요. 수진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휴, 거짓 냄새 나네. 당장 도장이나 찍고 꺼져. 시어머니 방 여사였어요. 빚쟁이 집안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한 것도 과분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줘서 다행이야. 지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7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죠.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오, 생각보다 순순하네. 현명한 선택이야. 민우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3일 후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이 여자가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72시간 전으로 돌아가요. 지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3일째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조문객들에게 절을 수백 번 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수는 값싼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7년 전 결혼할 때 샀던 옷이었죠. 그 사이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어요. 저기 상주님, 상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분이 오셨는데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민우가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과 조급함이 가득했죠. 지수야.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잠깐 나와봐. 할 얘기 있어. 지금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됐고 나와. 민우는 지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복도로 나갔어요.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상주 남편 아니야? 표정이 왜 저래? 글쎄, 뭔가 이상하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 구석. 민우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수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보면 알아. 이혼 서류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상주로 앉아 있는데? 농담이시죠? 지수는 남편이 농담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농담? 나 진지해. 민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함을 넘어서 냉정했죠. 왜 갑자기? 전혀 갑자기가 아니야. 민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내 친정 완전히 망했잖아. 아버지 회사 파산했다며?
빚만 수십억이라고 들었어. 그건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신 거예요. 파산이 아니라 정리? 민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게 말하네. 빚쟁이가 된 거지 뭐. 연대보증까지 서 있다며? 그 빚 다 너한테 넘어온다고. 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 전부터 회사를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빚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모든 자산을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나 이제 너 같은 빚쟁이 집안 며느리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내 사업에 방해만 되거든. 빚쟁이 집안 사위라는 소문나면 투자받기 힘들어. 민우는 자기 사업 이야기만 했어요. 아내가 지금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고 있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자료 포기 각서, 재산 분할도 포기.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를 포기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죠.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모든 권리 포기. 당연하지 어차피 너가 받을 것도 없잖아. 내 재산은 내가 번 거고 너는 7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으니까. 놀았다고요? 지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요. 7년. 지수는 국내 최고 로펌 태평양의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연봉만 2억이 넘었죠.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전국 1등.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내 자존심 상한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내가 벌어올 테니 당신은 집에서 쉬어라고 했죠. 지수는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평범한 전업주부가 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회사가 초기 자금난을 겪을 때 지수는 친정아버지께 부탁해서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남편이 사업 파트너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지수는 밤새워 소송 전략을 짜줬죠. 시간당 100만 원짜리 법률 자문을 무료로요. 남편이 대형 거래처와 계약하고 싶어 할 때 지수는 로펌 동기를 소개해줬어요. 그 동기가 바로 그 회사 법무팀장이었거든요. 남편 회사가 지금 연매출 300억 규모로 성장한 건 70%가 지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해. 내가 봐주는 거야. 빚쟁이 며느리라는 소문 안 나게 해주는 거지. 민우의 말투에는 마치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민우가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나 재혼할 거야. 수진이랑. 수진이요? 응. 우리 회사 비서. 알지?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 28살의 그 젊고 예쁜 비서. 항상 민우 옆에 붙어 다니던 그 여자. 지수가 왜 맨날 야근하냐고 물을 때마다 민우는 일 때문이야. 의심병 좀 그만 가져라고 화를 냈었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빚쟁이 집안 출신이 아니거든. 민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너 요즘 거울 본 적 있어? 35에 완전 아줌마 꼴이야.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추리닝이나 입고.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장을 왜 못했는지, 왜 추리닝만 입었는지 민우는 알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는 나한테 잘해줘. 너처럼 맨날 잔소리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아. 잔소리? 언제 잔소리를 했나요?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 게 잔소리였나요? 건강 챙기세요라고 한 게 피곤하게 한 거였나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진한 샤넬 향수 냄새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어머 여보. 벌써 끝났어요? 수진이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듯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10cm 하이힐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한 화장을 한 채로요.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민우가 수진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수에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미소였죠. 아이고, 혹시 전 부인 되시는 분이시네요? 수진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그런데 상복이 좀 낡으셨네요? 새로 사실 형편이 안 되셨나 봐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지수를 찔렀어요. 수진아, 말 조심해. 민우가 형식적으로 말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내 여자가 잘한다는 표정이었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 도장 찍어. 오늘 안에 처리하고 싶어? 민우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수는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7년을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갑질도, 남편의 무시도, 자기 커리어를 포기한 것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오, 생각보다 순순하네. 역시 똑똑한 선택이야. 민우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탁, 탁, 탁. 지수는 세 곳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동의서, 위자료 포기 각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좋아. 이제 오늘 안에 집 빼. 짐도 싸고. 오늘이요? 당연하지. 수진이가 이번 주말에 들어올 거거든. 너 물건들은 친정해. 아, 친정도 이제 없구나. 뭐 알아서 해. 민우는 서류를 챙겨 넣으며 수진의 허리를 감쌌어요. 자, 우리 가자. 여기 너무 우울해. 네, 여보.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수진이 민우에게 기대며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죠.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내연녀는 비웃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누군가 지수의 어깨를 탁 쳤어요. 어휴, 됐어. 빨리 아버지 빈소나 돌봐. 조문객들 기다리잖아. 시어머니 박 여사였어요. 박 여사는 방금 며느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네, 잘 됐어.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민우가 빚쟁이 집안이랑 엮여 있으면 사업에 지장 있을 뻔했어.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 그나저나 너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친정도 망했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이도 35인데 재혼도 힘들겠다? 박 여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돈 한 푼 벌어온 것도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고. 빈둥거렸다고요? 지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 7년간 박 여사를 위해 뭘 했는지 세어봤어요. 새벽 5시 기상 2555일,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기 2555번, 한약 다리기 365번, 병원 모시기 120번, 시댁 제사 지내기 15번, 한 번에 20가지 음식, 시어머니 친구들 접대 80번, 시댁 친척 경조사 40번. 그게 빈둥거린 거였나요? 그래, 오늘 안에 집 빼. 짐 싸고 나가. 내 물건들 보기 싫으니까. 박 여사가 돌아서 가려다가
다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박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휴, 거지 냄새 나네. 당장 나가. 거지. 그 단어가 지수의 귀에 박혔어요. 너 같은 빚쟁이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한 것도 과분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꺼져서 다행이야. 박 여사는 웃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참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7년 만이죠. 네, 복귀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72시간 안에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자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지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7년 만에 변호사 최지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WS 인베스트먼트 대표직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지옥이 펼쳐지게 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24시간 후 최지수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지수를 맞이했어요. 그는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의 상속 전문 팀장이었죠. 그리고 지수의 7년 전 직장 상사이기도 했고요. 자산 정리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지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죠. 강남 테헤란로 W 빌딩, 시가 2,300억. 네. 현재 임대율 100%이고 연 임대 수익만 120억입니다. 여의도 금융센터 지분 30%, 시가 1,800억. 배당 수익도 매년 들어옵니다. 제주도 리조트 부지, 시가 900억. 현재 개발 허가 대기 중입니다. 지수는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증권 포트폴리오, 해외 부동산, 벤처 투자 지분, 총 자산 규모는요. 6,300억 원.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최지수 변호사님 단독 명의로 이전 완료됐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더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미리미리 딸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준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건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친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죠.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갑자기 떠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전국 1등으로 붙었잖니. 그런 내가 결혼 후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걸 보면서 아빠 마음이 아팠단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존중했어. 근데 지수야, 아빠는 내 남편을 믿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언젠가 배신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모든 재산을 너 명의로 돌려놨어. 상속세는 이미 다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 지수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7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줘라.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랑한다, 지수야. 아빠가. 편지를 읽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죠. 김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더블유빌딩 임차인 명단 좀 주세요. 네.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지수는 그 명단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역시 뭘 찾으셨습니까? 민우 씨 회사요. 성민테크. 우리 더블유빌딩 12층에 입주해 있네요. 그랬어요. 지수의 전 남편 민우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지수 소유 빌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있습니다. 2018년 입주, 월 임대료 2,500만 원, 계약 기간은.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번 달 말이 만기네요. 그럼 재계약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재계약 거부해 주세요. 그리고 퇴거 통보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48시간 후 지수는 강남의 한 고급 미용실에 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 가보는 미용실이었죠.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부 다 바꿔주세요. 머리색도 스타일도 전부요. 어머, 큰 결심을 하셨네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3시간 후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촌스럽게 묶고 다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칙칙했던 머리색은 우아한 다크 브라운으로 변했죠. 피부 관리도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풀코스로요. 7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지수는 그날 하루를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했어요. 미용실을 나온 지수는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최지수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백화점 VIP 담당자가 지수를 알아봤어요. 결혼 전 지수는 이곳의 VVIP 고객이었거든요. 오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비즈니스 정장 한 벌, 구두, 가방. 전부 최고급으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시간 후 지수는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아르마니 블랙 수트, 에르메스 버킨백, 루브탱 하이힐,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총 금액 8,500만 원.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드를 건넸어요. 6,3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8,500만 원은 커피 한 잔 값이었으니까요. 고객님, 정말 멋지세요. VIP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 속 지수는 7년 전 로펌에서 일할 때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변호사로 돌아와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60시간 후 지수는 새로 구입한 강남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집값만 해도 35억이었죠. 현금으로 샀어요. 노트북을 켜고 지수는 몇 가지 검색을 했어요. 성민테크, 최근 동향, 검색 결과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성민테크, 500억 규모 투자 유치 초읽기. 민우 대표, 곧 큰 투자자 만날 것 자신감. 지수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500억 투자? 누구한테 받으려고? 지수는 업계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최지수입니다. 네, 복귀했어요. 혹시 성민테크라고 아세요? 전화 너머로 정보가 들려왔어요. 성민테크는 최근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중이고요. 특히 WS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와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WS 인베스트먼트, 바로 지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죠. 정확히는 지수 아버지가 만든 투자 회사였고 이제 지수가 물려받은 거예요. 재밌네.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우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WS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바로 3일 전에 자기가 거지라고 내쫓은 전 부인이라는 걸요.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72시간. 정확히 72시간 만에 모든 게 준비됐네. 그리고 다음 날 지옥의 서막이 올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72시간 후 민우는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여보, 멋있어요. 수진이 민우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줬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죠. 오늘 WS 인베스트먼트 대표 만나는 거지? 응. 이 미팅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500억 투자 받는 거야. 그럼 나도 대박 사업가 되는 거지. 민우는 신이 나 있었어요. WS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자산만 몇 조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 해. 민우가 고급 시계를 차며 말했어요. 그 시계는 지수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였지만 민우는 자기가 산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여보, WS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 이름도 얼굴도 비공개래. 엄청 신비주의인가 봐. 어머, 그럼 오늘 처음 보는 거네요? 떨려요. 수진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동산에서 왔네? 민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민우입니다. 네, 재계약이 거부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기서 5년이나.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누가 바뀌었는데요? 비공개. 그게 무슨.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다고요. 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당황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괜찮아요? 아니, 우리 사무실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었대. 그리고 재계약 거부했다는 거야. 네? 왜요? 나도 몰라. 5년 동안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는데.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WS 인베스트먼트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미팅부터 하고 나중에 알아보자. 오늘 투자만 받으면 건물 하나 정도는 통째로 살 수 있어. 민우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은행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본사 지침이 바뀌어서요. 지침이 바뀌긴 뭐가 바뀌었어? 우리 집 건물 담보로 10억 대출 받은 지 3년 됐는데 매달 이자 한 번 밀린 적 없어.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 재평가를 하다 보니 재평가? 건물 가격 올랐잖아. 작년보다 5억은 더 올랐다고.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건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개발 계획? 무슨 소리야? 여의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의도 재개발에 포함될 거라고 믿고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제외됐다는 거예요? 누가 제외시켰어?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책임자 나와. 지금 당장. 박 여사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녀는 몰랐어요. 여의도 재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요. 바로 WS 인베스트먼트였고 그 대표가 지수라는 걸요.
72시간의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강남 63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민우와 수지는 VIP 룸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곳은 최상위 1%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보, 떨려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었지만 손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죠. 괜찮아. 우리 사업 계획서 완벽하잖아. 500억 투자는 따놓은 당상이야. 민우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WS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어떤 사람일지,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마음에 들어 할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건물 퇴거 통보받은 것도 그렇고 시어머님 대출 거부당한 것도 우연이겠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5분 후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우와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벽한 블랙 수트,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오랜만이네요, 민우 씨. 지수였어요. 지수. 민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죠. 당신이 WS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놀랐어요?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지수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민우의 심장을 조였죠. 잠깐, 이게 무슨... 당신 친정 망했잖아. 빚쟁이잖아. 민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망했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지수가 회의 테이블 맨 위쪽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죠. 이게 뭔지 아세요? 민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자산 명세서? 네. 제 자산 명세서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테헤란로 W 빌딩 2,300억, 여의도 금융센터 지분 1,800억. 이게 다 당신 거라고? 네. 전부 제 단독 명의예요. 이럴 리가 없어. 당신 아버지 회사 망했잖아. 회사는 정리했죠. 하지만 그건 사업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상속세 절세하려고요. 지수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참고로 제 총 자산은 6,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회사가 입주한 W 빌딩 12층. 그 건물주가 바로 저예요. 뭐? 3일 전에 재계약 거부 통보 받았죠? 그거 제가 지시한 겁니다. 민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수지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 대출 거부당한 것도. 네. 여의도 재개발 사업. 제가 최대 주주거든요. 시어머니 건물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시킨 것도 저였어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민우 씨 회사 운영 자금 대출해준 KS 캐피탈 알죠? 거기도 제 계열사예요. 대출 연장 거부 통보. 일주일 내로 날아갈 겁니다. 이럴 수가.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3일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전부 지수의 작품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오늘 미팅도 투자 하실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신 회사에 500억을 투자하라고요? 3일 전에 저를 빚쟁이, 거지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사람 회사예요? 지수야. 그건 오해였어. 내가 내 친정 사정을 몰라서. 오해가 7년 동안 이어졌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7년 동안 저는 당신 뒷바라지를 했어요. 당신이 사업 초기에 자금 없다고 할 때 제가 친정 아버지께 부탁해서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죠.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이 거래처와 법적 분쟁 생겼을 때 제가 밤새워 소송 전략 짜줬죠. 저는 변호사였어요. 시간당 100만 원짜리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줬던 거예요. 지수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당신 회사 매출 분석해 봤어요. 성장 곡선이 2018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죠? 제가 친정 자금 10억을 빌려줬을 때잖아요. 그리고 2020년 대형 거래 성사. 그것도 제가 소개해 준 거예요. 제 로펌 동기가 그 회사 법무팀장이었거든요. 민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회사 성공의 70%가 지수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걸 당신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서 빈둥거리는 식충이라고 불렀죠. 지수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민우 앞으로 걸어갔죠. 3일 전에 주신 거 기억하세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와 위자료 포기 각서였죠. 이거 돌려드릴게요. 뭐? 위자료 포기요? 재산 분할 포기? 웃기는 소리죠. 지수가 서류를 민우 앞에 던졌어요. 당신 회사 지분 40% 제 명의로 돌리세요. 7년간 제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40%?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법정 가실래요? 제가 7년간 제공한 법률 자문, 자금 지원, 네트워크 소개 다 계산하면 회사 지분 60%는 받아낼 수 있어요. 지수의 말에 민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수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 씨 맞죠?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구찌 2024 SS 컬렉션이네요. 680만 원짜리죠? 어떻게? 제가 샀거든요. 작년 겨울에. 민우 씨 법인카드로요. 지수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목걸이, 까르띠에 럭키 넥클리스. 1200만 원. 그것도 제 돈이에요. 민우 씨가 거래처 선물이라고 사간 거 다 당신한테 준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모르긴요. 당신은 알고 받았어요. 유부남의 선물을. 지수가 다시 민우를 봤어요. 7년간 제 돈으로 산 명품, 제 돈으로 굴린 외제차, 제 돈으로 꾸민 사무실, 이제 다 돌려받을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우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 박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숨은 가쁘게 헐떡이고 있었죠. 은행에서 대출 전액 회수한대. 당장 다음 주까지 10억을 갚으라고. 박 여사가 말을 하다가 회의실 안을 봤어요. 그리고 맨 윗자리에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죠. 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박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제 사무실인데 제가 있으면 안 돼요? 사무실?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WS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당신이라고? 네. 놀라셨어요? 지수가 일어나서 박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3일 전에 뭐라고 하셨죠? 거지 냄새 난다. 빚쟁이 집안, 당장 꺼져라. 맞죠? 이럴 수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72시간 동안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의도 박 여사님 소유 건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담보가치 하락했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들어갔을 거예요. 당신이 그랬어. 네, 제가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 아들 민우 씨 회사요. 건물 재계약 거부, 운영 자금 대출 회수, 거래처 계약 파기. 전부 제가 뒤에서 손 쓴 겁니다. 이 나쁜 년. 박 여사가 지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죠. 어머니. 민우가 박 여사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져. 박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과호흡이 온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병원 가보세요. 아, 참. 박 여사님 건강보험 체납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병원비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하시려고요? 당신. 악마야.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수를 가리켰어요. 악마요? 제가요? 지수가 박 여사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7년 동안 저를 식충이 밥값도 못하는 년 거지라고 부르신 분이 저한테 악마라고 하시네요. 재밌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침상 차렸죠. 한약 다렸죠. 병원 모셨죠. 제사 음식 20가지 혼자 준비했죠. 그럴 때는 며느리가 좋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근데 제 친정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니까 3일 만에 쓰레기 버리듯 저를 내쫓으셨죠.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며느리를 인간 취급 안 하신 거예요? 지수가 일어섰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잔인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내쫓지는 않을게요. 대신 박 여사님 건물 제가 사겠어요. 시가의 50%, 5억에 넘기세요. 그럼 은행 빚 갚고 5억 남죠? 그걸로 고시원이나 구하세요. 고시원. 박 여사의 눈이 뒤집혔어요. 평생 대저택에서 살았던 자기가 고시원에서 살라고요? 싫으면 법정 경매 가세요. 그럼 더 싸게 넘어갈 텐데요. 지수는 더 이상 박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민우를 봤죠. 민우 씨, 72시간 드릴게요. 72시간? 회사 지분 40% 제 명의로 이전하세요. 그리고 7년간 제가 빌려준 10억 원, 이자 포함해서 15억 갚으세요. 안 그러면. 지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회사 주거래 은행이 KS 캐피탈이죠? 제 계열사예요. 대출 전액 회수하고 거래처 계약 전부 파기시키고 당신 회사부도 내버릴 겁니다. 지수야. 제발이요? 3일 전에 제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죠? 지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 맞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라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지수는 하이힐을 신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죠.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박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죠. 72시간 만에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수와의 미팅 후 3일째, 민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다 퇴사했고 사무실엔 짐을 싸다 만 박스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이럴 수가.
민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지난 3일간 일어난 일들이 악몽 같았거든요. 첫째 날 KS 캐피탈에서 대출 전액 회수 통보가 왔어요. 30억 원을 일주일 안에 갚으라고요. 둘째 날 주요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어요. 이유는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민우는 알았어요. 전부 지수의 손이 닿은 곳이라는 걸요. 셋째 날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어요. 월급을 못 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표님 법원에서 우편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격리 직원이 등기 우편을 건네줬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죠. 지분 양도 소송, 15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지수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장을 작성한 변호사 이름을 보고 민우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태평양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최지수. 지수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 저 이제 그만 나가봐도 될까요? 마지막 월급이라도 받고 싶어서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격리 직원마저 나가고 민우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왜? 집? 우리 집 말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내 집. 당신 집은 전세잖아. 전세 계약 끝났다며?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여보 집에서. 안 돼. 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회사 망했어. 빚만 50억이야. 그런데 당신까지 떠넘기라고. 하지만 여보, 나갈 데가 없어.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당신 부모한테 가든지 알아서 해. 민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수진도 버거웠던 거예요. 민우가 떵떵거리며 잘 나갈 때는 좋았지만 망하고 나니까 짐이 됐죠. 핸드폰을 집어던진 민우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야. 시어머니 박 여사였어요. 하지만 3일 전에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떡해.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억 안 갚으면 경매 넘긴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어쩔 수 없어.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문대 보내느라, 사업 자금 대느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효도했잖아요. 매달 생활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그게 효도야? 그게. 박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지수 그년만 잘 붙잡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너가 바람을 피워서 그렇지. 제가 바람을 폈다고요. 민우도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맨날 지수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젊고 예쁜 여자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혼까지 하라고 했어. 바보같이. 모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박 여사는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죠. 평생 대저택에서 살았던 박 여사에게 이곳은 지옥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지경까지.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수가 사겠다고 했던 5억도 거부했다가 경매에서 4억에 낙찰됐죠. 은행 빚 10억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민우는 파산 신청을 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수지는 진작에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요.
박 여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의 집 며느리를 부려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죠. 박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같은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요즘 폐지값도 안 좋던데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폐지를 주우러 갔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요. 그날 저녁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8,000원이었어요. 8,0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8,000원. 박 여사는 눈물이 났어요. 3일 전에 지수를 거지라고 불렀던 자기가 이제 진짜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는 우연히 대형 전광판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비친 뉴스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죠. WS 인베스트먼트 신규 사업 확장. 최지수 대표 사회 환원에 앞장서겠다. 전광판에는 지수의 모습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그 옆에는 기부 100억 원이라는 자막이 떴죠. 전현희. 박 여사는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바라볼 수밖에요. 인터뷰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렸죠. 자기가 거지라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100억을 기부하는 거대 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편 민우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8만 원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자기는 연매출 300억 회사의 대표였어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를 차고 젊고 예쁜 여자를 옆에 두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수지는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우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요. 7년 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가치를 몰라주고 외도하고 이혼 서류를 장례식장에서 들이밀고 위자료 포기를 강요하고 그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걸 민우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우 씨,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지수 측 변호사였어요. 지분 양도와 대여금 반환 건 1심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항소할 돈도 의지도 없었거든요. 답변이 없으시면 확정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같은 시각 지수는 새로 구입한 63빌딩 최상층 사무실에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전 10시 여성인권재단 이사회, 오후 2시 신규 투자권 검토, 저녁 7시 로스쿨 후배들과 저녁 식사. 알겠습니다. 지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대답했어요. 참, 박 여사 건은 어떻게 됐나요? 고시원에서 폐지 주우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서류를 넘겼죠. 동정심? 없었어요. 7년 동안 자기를 식충이 거지라고 부르며 학대했던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민우 씨는 알아요. 소송 이겼죠. 네. 1심 전부 승소입니다.
좋아요. 항소 안 하면 그대로 확정시키고 항소하면 끝까지 가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우와 박 여사가 있겠죠. 아버지. 지수는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잘 마무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6개월 후 지수는 최지수 장학재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여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죠. 이 재단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단상에서 말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수는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지수를 불렀죠. 지수 씨. 돌아보니 7년 전 함께 일했던 로펌 선배였어요. 강 선배님, 오랜만이야. 그동안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긴. 6개월 만에 회사 규모 2배로 키우고 사회공헌까지. 역시 서울대 수석은 다르네. 강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지수 씨, 후회는 안 해? 후회요? 응.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었어?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없었어요. 선배님, 제가 그들에게 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정산이에요. 7년 동안 제가 해준 것들을 돌려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들은 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가치는 6,300억이었죠. 그걸 증명한 것뿐이에요. 강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잘했어.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거예요. 지수는 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노트북을 켰죠. 내일 있을 신규 투자 검토를 위해서요. 지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1년 후 한 경제 잡지에서 지수를 인터뷰했어요. 최지수 대표님, 30대 여성 CEO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존감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있었죠. 지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누군가 저를 거지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견디지 않았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싸웠어요. 제 가치를 증명했고 제대로 받을 것을 받아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지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쌓여 있었죠. 상속 전문 법률 플랫폼 런칭 계획서. 지수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요. 자기처럼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요. 좋아. 시작해볼까? 지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죠. 거지 취급받던 며느리는 이제 6,300억 자산가이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CEO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됐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